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글로벌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방과 후 설렘입니다. from China, Thailand. 둘, 셋. 안녕하세요. 입학식 시험을 치르게 학년당 10명을 뽑아요. 아, 역시 서바이벌이다. 좀 잔인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설레게 할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방과 후 설렘. 그 서바이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평가 입학 시험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1차 평가는 언택트 현장 평가단 75% 이상이 선택을 받아야만 1차 합격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2차 평가는 각 팀원을 개별 평가하게 되며 선생님의 3인 이상의 선택을 받은 학생만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숲속에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저거 올 때로 갑자기 올라가요. 네. 엥? 어머. 뭐야. 유세 내 앞으로 찔러줘 브러세 나 내가 하는 심장이 부셔졌어요. 뭔가 아이덴티티가 확 느껴져서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종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비데스가 내 이가게 다 SOS와 맞았다. DJ put it back on. 그래야 나는 나를 상일보게 말해봐. 나는 나의 길을 보여줄게. 내가 하는 새 학생의 득표수. 타케이 카리나 후쿠모토 히나 학생은 세 표를 받지 못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날 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어. 그대로 다가와. Call me. I know you miss me. I'm crazy now. 뜨거운 너의 품에 쉴 수 있게 꿈꿔왔던 satisfaction 모든 내 사랑을 가지고 싶은 나. 극적으로 열렸어요. 너의 싸늘해진 그 눈빛이 나를 죽이는 거야. 커지던 네 맘의 불씨지만 남은 거야. 왜 시간이 아낀가 봐. 어색할수록 나가잖아. 슬픈 아픔도 함께 먹여지는 거야. 정말 미치는 거야. 학년 대항전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최종 결과 탈락자는 방과 후 설렘은 전 세계를 설레게 할 걸그룹 오디션을 표방하며 아이돌을 꿈꾸는 연습생들의 찬란하고도 치열한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방과 후 설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목처럼 학교라는 컨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잖아요. 나이대별로, 학년별로 나눈다거나 트레이너들을 뭐 담임 선생님이라고 한다거나
평가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나눈다거나 학교라는 컨셉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 학교라는 공간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러한 공간인데 본격적인 트레이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볼 기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을 장치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류를 살릴 수 있게 한다면 프로그램의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대 초반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출연자들이 나와서 각자 재능을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무척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노래나 춤이나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준이 된 출연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디션의 본령인 무대를 보는 재미는 조금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4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요. 핑클, 소녀시대, 여자아이들 지금 각각의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걸그룹인데 거기서 현직, 전직 활동했던 아이돌들이 나오면서 이 지금 출연자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이잖아요. 프로듀싱도 하고 뭐 무대 연출, 뭐 의상까지 다 하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제 꿈이에요. 그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같이 함께 꿈을 키워나간다 이런 설정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오디션 프로그램의 1차 무대는 한정된 심사위원들만 같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나 모자란 점이 있어도 나중에는 수정 보완할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부모님과 함께 너무 냉정한 평가를 듣게 되니까 그들에게 역시 또 다른 심리적인 억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많이 갖고는 있지만 막상 실행 방식에서는 그를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이 어린 친구들이 더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 만큼 방역 측면에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들은 전혀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역 지침에서 함성이라든지 이렇게 환호 같은 것들을 금지를 시키는데 저절로 나오는 환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역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프로그램에 담겨서 잘못되지는 않을지 이런 좀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과 후 설렘은 입학시험이라는 경연 무대를 통해서 연습생들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일반 시청자들로 구성된 언택트 현장 평가단을 등장시켜서 실시간으로 무대를 심사하고 75% 이상의 선택을 받은 연습생들은 합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언택트 현장 평가단의 활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언택트라는 설정에는 사실 의문이 있었어요. 언택트라고 하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개인 공간에서 선택을 한다면 모를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같은 공간 안에 모여 있잖아요. 무대와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어떤 별개의 방 안에 함께 모여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방역의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언택트라는 개념을 왜 가지고 왔는지 의문이 있을 뿐더러 동시에 이 현장 평가단의 특징은 현장에 있으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실물을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그러면서도 무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 평가단의 의미가 약간은 좀 퇴색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현장 평가단이 과연 지금의 대중을 대표할 만한 집단인가를 프로그램에서 좀 먼저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 안 열릴 것 같은데. 문 안 열려. 필요하지 않잖아. 머릿속은 이미 지름길이잖아. 이거 원한다면 내가 네 어떻게 살짝 설렜어 팀의 평가가 좀 더 그 논란이 됐던 게 이 바로 전 팀에서 굉장히 실력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참가자들이 현장평가단의 점수를 받지 못해서 결국 탈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비가 돼서 더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뽑혀서 현장평가단이 된 건지 이들의 정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청중으로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평가단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떻게 선발되었고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시청자들에게 좀 이렇게 설득을 시켜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현장평가단의 그런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게끔 맡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좀 더 사그라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택트 현장 평가단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장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합격과 불합격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현장 평가단의 투표를 도입을 해서 75%가 넘어야지만 진짜 심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참가자들의 무대 위로 이렇게 75%에 달하냐 달하지 않느냐라는 그래프를 띄워주면서 긴장감을 높이려는 장치로 활용했던 점도 저는 유효했던 것 같고 좀 냉정한 아이돌 산업의 현실을 또 보여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은우, 송예림 참가자가 심사위원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장 평가단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탈락을 했잖아요. 실력 위주로 평가하려는 심사위원과 한눈에 딱 보이는 매력을 중시하는 이 대중의 시선이 굉장히 엇갈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아이돌 산업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진행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과후 설렘에서는 옥주현, 권유리, 아이키, 전소연 씨가 심사위원이자 연습생들의 멘토로 등장해서 각자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MC를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권유리 씨를 꼽고 싶은데요. 소녀시대로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 오래 활동해 오는 기간 대중들이 이 걸그룹, 아이돌 그룹에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는지 어떤 대중의 욕망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걸그룹에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 팬몰이를 할 수 있는 멤버가 여기 있어. 걸그룹을 한다면 센터. 프로그램이 배출할 걸그룹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통할 그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권유리 씨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주현 씨도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는데 현역 보컬리스트 중에는 탑 클래스로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서 발음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같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핀포인트 코칭을 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그렇지. 노래를 하기 직전에는 그 찬물이 좋아요. 그 근육의 텐션에 되게 좋아요. 어머니 아버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데뷔를 하게 될지 아닐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조건 해주고 넘어가겠다라는 자세여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흥미로운 MC는 아이키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4명의 MC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키 씨만 걸그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댄서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이렇게 따로 있는 그런 MC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리퀄인 등교전 망설임에서도 트레이너로 출연을 해서 오랫동안 이 출연자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이 오디션이라는 게 잘못되면 경직되기 쉽고 긴장감이 높아지기 쉬운데 붐! 민주 잘한다! 예! 오케이. 선이 화가 많이 났구나. 화가 많이 났어. 잘하는데? 재미있는 농담 같은 걸 하면서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긴장감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4학년 트레이닝을 맡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때는 진짜 미안한데 그냥 취미반 수업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의 어떤 실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약간 채찍질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정함과 엄격함을 적재적소에 발휘하고 있는 MC다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방과후 설렘에서 3주간 진행된 입학시험이 이제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자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를 직접 준비해서 선보인 결과 총 64인이 입학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위원들은 어떤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더 인상적이었던 무대가 김민지, 최윤정, 조혜주 연습생의 미쳐였어요. 조혜주 연습생이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안무에 참여할 수 없이 앉아서 무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무대가 비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굉장히 훌륭하게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혜주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부상 때문에 합숙에 참가하지 못하고 결국은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옥주현 선생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응원을 해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봐요. 중간에 하차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너를 응원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태림 참가자의 빌리버가 인상적이더라고요. First things first, I'ma say, oh, the world is on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등교 전 망설임에서부터 굉장히 실력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참가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갔는데 역시나 그 무대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무대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저는 심사위원의 코멘트를 더 듣고 싶었거든요. 이게 합격, 불합격만을 보여주고 넘어갈 그런 무대가 아니었는데 그냥 합격했습니다 하고 끝나다 보니까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를 놓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태림 연습생 빌리버 솔로 무대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곡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완전히 다 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서 솔로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이제 좀 비어 보이지 않고 꽉 차 보이는 어떤 아우라를 좀 발휘를 해서 저 연습생은 주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통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캐릭터 강하고 실력 좋은 참가자들이 좀 서사의 기둥이 돼서 좀 중심을 이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태림 연습생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기 색깔을 얼마만큼은 잘 지켜내고 또 얼마만큼은 유연하게 변주를 해낼 것인지 이걸 좀 중심으로 보는 것도 또 좋은 관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4학년 라스트 찬스 팀의 라타타 무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1학년의 설렘과 4학년의 불안이 좀 공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라스트 찬스 팀은 팀명에서도 보이듯이 정말 4학년 중에서도 가장 좀 절박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명영서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탈퇴를 하면서 좀 아픈 상처를 경험한 출연자고 또 김아리 참가자 같은 경우에도 데뷔를 목전에 둔 순간 이제 데뷔가 엎어져서 힘든 시기를 보냈던 참가자들인데 이런 소사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아이돌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어떤 현주소를 계속해서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 좀 붙잡아 이끄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연이 제시가 됐을 때부터 좀 응원을 해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게 된 것 같고 이 라타타 무대를 보여줬을 때 실제로 명영서 김하리 참가자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실력으로 팀을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연습의 기간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과후 설렘은 3주 연속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인 학년 대항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연이 펼쳐지고 있지만 평균 시청률은 1.4%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과후 설렘만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4%가 낮은 시청률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새 국내 평균 시청률만 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패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인가라는 생각은 좀 하는 거죠. 오히려 국내에서 시청률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화제성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한 아이돌이 잘 돼야 사실은 이제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죠. 저는 오히려 이제 소셜미디어하고 연계한 어떤 홍보전이랄지 온라인에서 바이럴되기 좋은 부가 콘텐츠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앞서 MBC에서 시도했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화제성하고 시청률을 모두 다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 방법은 좋은 무대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결국에 실력 좋은 참가자가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무대를 선보였을 때 우리가 그거를 보고 환호를 하는 거잖아요. 참가자들이 최대한 자기 색깔, 자기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수준 높은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거에 좀 집중을 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이 성공 요소는 시청자들을 참가자들의 편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내가 투표해서 내 아이돌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뿌듯함을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시청자들이 참여할 만한 요소가 많지가 않아요.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생들의 트레이닝과 무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주소비층을 확실하게 참여시켜서 투표 경쟁을 정말 열띠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시청률 반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보는 점은 확실한 기준과 공정함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탈락을 시킨 후에 추가 합격자를 뽑는 이유는 학년별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 정도로는 사실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뭐 2표나 1표를 받은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왜 이들을 뽑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거든요.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기준과 근거, 참가자들을 합격 탈락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강화시키면 프로그램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내 픽을 만들어서 응원하게 하는 건데 방과 후 설렘이 바로 이 연습생들의 캐릭터를 각인시켜서 시청자들이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런 서사를 만들고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바이벌 오디션에서는 이 참가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응원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시청률과 화제성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훈련하는 과정은 사실 등교전 망설임에서만 많이 보여주고 본편인 방과 설렘에서는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출연자들은 실력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도 심사위원의 말로만 알 수 있지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은 무대 서사 그 두 가지 중 어떤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입학 시험에서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게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 무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하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그 인상적인 부분을 바로 집어서 멘트 뒤에 바로 붙여줘가지고 참가자들의 어떤 실력과 매력을 굉장히 극대화를 시켜줘요. 근데 그런 편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무대를 만들었으면 그 무대를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단임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임이라는 것이 기존의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트레이너와 좀 구별되는 그 참가자들과도 어떤 감정적으로 좀 케어도 해주고 이들을 정말 성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서사들도 얼마든지 저는 드라마적으로 좀 흥미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제작진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해준다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미국 빌보드 차트에 입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인 만큼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마지막까지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